kill the 12 star fairies. 한양에 사대문이 위치해 있듯이 남한산성에도 역시 사대문이 존재한다. 하지만 산성이라는 위치, 그리고 자연 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건축 기술 탓에 문 전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자주 드나드는 위치에는 앞문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가장 사용 빈도가 높았던 문은 동문과 남문이다. 동문은 좌익문이라고도 불렸는데 경기도 광주 지역과 한반도 중부 내륙 지방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였다고 한다. 산성 내의 행궁에서 바라보면 좌측에 위치해 있어서 좌익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형적인 이유로 계단 위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물자를 실은 마차는 드나들 수 없었다. 때문에 수구문 남쪽에 제11 앞문을 내어 통행하도록 하였다. 문루는 단층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에 비해 낮은 지대에 축조되어 있는 동문은 폭 3.1m, 높이는 4m의 멋들어진 홍해문이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다. 성문에서 위압감이나 웅장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작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겨온다. 수구문 남쪽에는 제11 앞문이 조성되어 있다. 앞문치고는 무척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주 통행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문 아래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 동문은 기본적으로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어상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병자호란 때 화포의 등장으로 그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이에 동문 밖에도 거대한 옹성인 장경사신지 옹성이 신축되기도 했다. 동문과 함께 남한산성의 주 통행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남문이다. 남한산성에서 그 풍경이 가장 수려한 곳으로도 이름이 높은 남문은 지화문이라고 불린다. 정조 3년에 성곽을 보수할 때 정조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정조의 글씨를 집자하여 제작된 현판도 설치되어 있다. 남한산성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으로 성남에서 올라오는 출입문 기능을 하고 있다. 가장 평탄한 길이었기에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았고 그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선조 때에도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과거부터 존재했던 성문임을 알 수 있다. 정문 3칸, 측면 3칸의 문루와 높이 4.75m, 길이 8.60m에 이르는 홍해문이 깔끔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남문 앞쪽에는 모두 3개의 옹성이 있다. 본래 옹성은 적의 성문 침입을 막기 위해 작게 조성된 흙벽 정도인데 남한산성의 옹성은 그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산성의 역할까지 겸하는 옹성이다. 이런 옹성이 남문 쪽에 3개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았기에 남문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장사치들끼리의 다툼, 왕의 행차, 그리고 청나라의 가장 격렬한 공격까지 남문은 그 모든 역사를 가만히 품어안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남한산성의 서문은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 성문이다. 성문과 연결된 도로도 없고 경사면이 급해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한양에서 송파나루를 거쳐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성문이 설치되어 있다. 행궁터를 중심으로 국왕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데 서문은 우측이 되므로 정조가 개축할 때 우익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산성이 처음 축조될 때부터 존재했던 곳으로 보이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에 문루가 있고 문의 폭은 1.46m, 높이는 2.1m로
다른 사대문들보다 다소 협소하고 작게 축성되어 있다. 애초에 교통로로 자주 쓰이지 않았던 탓인데 너무 작아 물자를 실은 우마차는 서문으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이 아니라 지극히 전략적으로 위급 시에만 사용되도록 만든 문으로 통행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대가 높고 주변의 경사가 급해서 멀리 한강 주변과 남한산성을 오르는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항복을 하기 위해 지나갔던 문으로도 유명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인 소현세자까지 신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던 인조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까? 작고 좁은 문틈으로 비통한 표정의 인조가 보이는 듯하다. 성곽 북쪽에 위치한 북문은 해발 367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계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하남시에 이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수운으로 옮긴 세곡을 운반하던 문이라고 한다. 역시 정조 3년 개축할 때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자는 패기 어린 마음도 있지만 병자호란 때 가장 큰 패배를 당했던 법학골 전투를 잊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 병자호란 당시 300명에 이르는 병사가 북문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청나라의 계략에 빠져들어 변변한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몰살당하고 마니 이것이 바로 법학골 전투이다.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북문 앞 계곡이다. 북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일반적인 성곽의 성문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졌다. 우마차도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홍해문도 널찍하고 여유롭게 조각되어 있어서 패기가 느껴진다. 아마 북문 앞쪽의 가파른 경사 덕분에 적의 침입이 드물 것이라 예상한 탓이 아닌가 싶다. 북문에는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성을 지은 이의 바램과 패기가 묻어난다. 300명이 한 번에 몰살당한 굴욕적인 패배의 장소에 세워진 전승이라는 이름의 문.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는 문이다. 남한산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 청량산 정상에는 수호장대가 자리하고 있다. 장대란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높이 쌓은 대를 말한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4개의 장대가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곳은 수호장대 하나뿐이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진 수호장대에 올라서면 남한산성의 내부는 물론이고 저 멀리 한양과 한강까지 어렴풋이 보인다. 이곳에 올라 옛날 인조의 심정을 떠올려 본다. 파도처럼 밀려오던 청나라의 군사들, 그 앞에서 인조는 무슨 생각과 다짐을 했었을까? 처음에는 1층 누각이었으나 영조 때에 이르러 2층 누각으로 개축했다. 안쪽에는 무망루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북벌을 꾀하다 승하한 효종의 원한을 후세에 전하고 그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수호장대 옆에는 남한산성 동남쪽의 공사를 맡았던 이회의 사당인 청량당이 있다. 이회는 공사비를 탕진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헌데 나중에 살펴보니 이회가 담당한 남쪽 성벽이 다른 곳보다 훨씬 튼튼하고 완벽하게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진 사당이다.